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서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11일 0시까지 발사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북한의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곧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 좀 서둘렀다고 봐야 되는지 오늘 발사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위성 발사체라는 거를 2012년, 16년에 이렇게 세 차례 쏘면서도 사실은 원래 예정된 날짜에 처음에 하거나 아니면 한참 기다리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예. 아마도 이번에도 가능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발사하는 거를 속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숨기면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까지도 발사를 진짜 5월 말이든 6월 초에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발사장을 또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해가면서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바로 발사가 가능할까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네. 이제 허를 찌르듯이 그것도 이제 실제 런치 윈도우를 발사 이제 가능한 날짜를 31일로 0시부터 주면서 이제 바로 첫날에 그것도 이제 새벽에 발사를 하게 된 거죠. 예. 예, 실제로 그 발사장의 날씨가 오늘 좀 맑았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일단 발사 기간으로 설정한 첫날에 이제 오늘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예고한 4월 발사에서는 5월 31일로 늦춰진 거잖아요.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늦춰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4월 달에 발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작년 12월에 얘기했을 때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던 거고 발사를 네. 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이. 네네. 근데 우리 이제 북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냥 좀 과도하게 그래서 이제 4월까지 발사를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와전이 된 거죠. 실제 북한은 발사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사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위성을 쏘아올린 누리호도 성공 여부를 바로 알지는 못했잖아요. 우선은 네네. 지금 실패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오늘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성공 여부 확실하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물론 이제 서해 앞바다 쪽에 아마도 이제 이지스함을 보냈을 거고요. 예. 네. 거기서 아마 이제 한미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서쪽 그러니까 동창리 발사장 쪽을 주시하면서 아마 계속 지켜봤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6시 29분쯤에 이제 발사체가 뜬 것을 이제 그 레이더로 측정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알려진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1단과 페어링을 이제 1단 연소가 끝나면은 1단을 분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분리를 하면은 얘가 이제 그 관성력 때문에 속도 때문에 멀리 앞쪽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떨어지는 지점이 그 2012년, 16년보단 경도가 거의 한 1도 정도 차이. 그 얘기 이제 왼쪽으로 거의 한 90km 정도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이면 지금 그 중국 이의지하고 우리 이의지가 서로 주장이 약간 다르지만 그 언저리에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쪽에 1단 추진체가 낙하돼서 바다에 가라앉더라도 우리 군이 그거를 예전에 2012년이나 16년처럼 건져올리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제 함정이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남의 이지 내로.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그 1단과 이제 페어링을 그쪽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1단이 분리가 되면 2단부터는 갑자기 킥 턴을 해서 왼쪽으로 상당히 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궤도를 위해서 아마 이제 비행하는 거로 그렇게 낙하 지점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낙하 지점 주어진 좌표계를 분석해 보면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1단이 비행하는 건 항적을 추적을 했는데 네. 얘가 이제 하여튼 이제 낙하 지점 언저리 부근에서 항적을
잃었다. 더 이상 어. 어디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얘기 만일에 얘가 뭐 1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완료가 돼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얘가 만일에 그 이제 폭발을 했다든가 분리가 안 됐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폭발이 되면은 파편이 여러 조각으로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레이더가 항적을 여러 개를 보여줘요. 만약에 수십 개로 이제 그 파편이 나눠지면 굉장히 수십 개의 항적이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항적이 보였다는 얘기는 이번에서 안 하고요. 예. 그냥 하나의 항적이 있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2단 연소는 시작도 못했고요. 그 얘기는 아마 1단이 분리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1단이 연소가 뭔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오작동을 일으키면 뭐 파워 펌프나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면 그냥 얘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낙하되는 거거든요. 그 네네. 추력을 못 내니까. 이제 그럴 개연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성공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시는 거죠? 뭐 일단 우리는 뭐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군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예. 드리면은 아마 매우 가능성 있게 실패한 거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북한이 이거 발표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면 안 하겠죠. 어. 여태까지 뭐 탄도미사일도 그렇고 실패하면 얘기를 안 해요. 일단 우리가 네. 알더라도 그냥 자기들이 언급은 안 하고요. 네네. 이제 빠른 속도로 재발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문자 그대로 이제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단거리, 뭐 중장거리, 뭐 그다음에 장거리, ICBM 이런 탄도미사일을 다수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기술력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이제 추진 능력 특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격하는 능력은 이제 굉장히 키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는 타격 자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타격을 보다 심도 있게 원하는 위치에 때리기 위해서는 미리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게 있어서 뭘 타격하겠다는 걸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감시 정찰이라 그러죠. 미리 그런 것들을 정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먹은 북한이 지금까지 잘 많이 만들었는데 눈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쭉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자산을 주로 이제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은 되더라도 뭐 성공 여부는 내일 정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위성을 쏘아 올리더라도 그 이후에 기술적인 뭐 해상도나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을 봤을 때도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술이 탑재된 위성이 돼야지 더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준까지 지금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작년에 자기들이 정찰위성의 중요 시험을 한다 그러면서 예. 인천 지역과 서울 지역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무슨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영상 해상도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해상도가 뭐 제가 보기엔 한 30m급 정도로 보이죠. 네. 그래서 뭐 요새 뭐 사실은 민간에서도 상용으로 살 수 있는 해상도가 0.4m, 5m도 살 수가 있어요. 네. 해상도가. 그러니까 해상도 0.4m하고 0.20m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적어도 군사용으로 쓴다 그러면 해상도가 0.5m 이하는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이제 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12월에 김여정이가 바로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자기가 담화문을 발표했죠. 네. 네. 그러면서 이런 파철 같은 미사일에다가 자기들이 정찰위성을 장착해서 중요 시험을 하는데 어느 미친 사람들이 이런 미사일에다 시험을 하는데 실제 비행 모델에 쓰이는 좋은 고성능의
카메라를 탑재하겠냐.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탑재한 거는 그냥 싸구려를 탑재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시험한 거는 그 인공위성 저 성능 그러니까 정찰위성의 성능이 아니고 예. 정찰위성을 어떻게 지상에서 비행 제어를 해서 움직이면서 원하는 곳을 촬영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송수신 장비를 실어서 지상에서 명령을 보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각종 그 뭐 건강 데이터라든가 또는 자기들이 영상을 찍었으면 그걸 내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송수신 장치라 그래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고성능의 네네. 군사정찰위성을 따로 가지고 네. 있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네. 네네네. 그러면 정말 그 고성능의 군사 정찰 위성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우주에서 쓰는 그 전자광학 카메라는 지상용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주 환경이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뭐 방사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아주 극악한 열의 온도차라든가 뭐 그다음에 진공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극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를 작동하려면 상당한 기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일에 북한이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1m 이하의 어떤 해상도의 전자광 카메라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딘선가 제재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자기들이 이제 각종 전자광학 카메라의 구성품들을 네. 해외에서 구매를 해왔다는 거고요. 네네. 예. 만일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뭐 아마 제 판단하기에는 뭐 1m에서 5m 최대 그런 정도의 해상도를 갖지 않겠냐라는 예. 추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위성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2012년하고 1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은하 3호 발사체를 써서 이미 광명성 3호하고 광명성 4호 위성을 실제로 올렸어요. 무게가 궤도에. 늘었는데도 가능한 건가요? 그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제 무게가 늘었다는 얘기는 곧 이제 발사체의 이제 그 크기, 그러니까 발사체의 어떤 그 추력이라든가 그런 성능이 증가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이번에 그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렇게 예고를 한 이후에 서해 발사장 옆에도 또 그 인근에 또 새로운 발사대가 만들어지는 징후가 포착도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발사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 새로운 발사대는 어떤 걸 의미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로운 발사장은 아마 그 기존에 있던 발사장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1.3km인가 1.4km 정도 수준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새로 만든 발사장은 사실은 이제 발사대가 보이질 않았어요. 최근까지.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사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최근까지 아직 그 개발 중인 거로 제가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더군다나 발사대를 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액체 엔진 같으면은 보통 그 엔진의 노즐 부분하고 엔진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 화염이 이제 옆으로 빠질 수 있게 화염 유도로를 만듭니다. 예. 그래야 뭐 냉각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도 고체 추진제 그 발사장을 따로 이제 만드는 거는 아닌가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최근까지도 불과 며칠 전까지도 바로 발사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네. 뭐 그런 정도로 얘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레일을 깔아가지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실제 건물처럼 이렇게 위에 천막을 씌워가지고 예. 이제 그 우주 발사체를 그 밑에다 안에다 놓고서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제 이제 겐트리 타워라고 그래서 그 타워에다가 수직으로 1, 2, 3단 그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를 세워야 되는데 예. 그 세운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걸 계속해서 계속 감추고 있다가 예. 발사하기 직전에 열어가지고 그냥 발사해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얼마나 감추면서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쟤네들이 언제 발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없게 그렇게 아.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예. 예. 그것도 근데 예. 북한이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또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다 깨놓고요. 다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제 하면은 예. 쟤네들이 평화적 용도의 위성 발사체는 누구나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원래 이제 얘네들은 출발이 옛날 대포동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면서 그걸 가지고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게 아니고 2009년에 예. 이게 우주 발사체다 그래도 무수단위 발사장, 동쪽 발사장에서 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이 곧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북한이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우주 발사체 목적이 아니고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목적이구나. 예.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쟤네들이 모든 발사는 다 탄도미사일이다. 네네. 그래서 보통의 나라들한테는 우주 발사체는 평화적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자꾸 왜 우리한테만 이중잣대를 들이미냐 억울하게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제의죠 북한이.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도 발사를 하게 되면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 제재를 하겠다고 계속 유엔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그거를 예.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자꾸 이제 숨기면서 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럼 네. 이번에 그 발사를 한 게 북한 방향에서 남쪽으로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할 텐데 남쪽으로 했다고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게 위성 발사체 아니냐, 그걸 니네가 확인하지 않았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발사하는 게 네. 이제 사실은 미사일은 동서남북 아무 쪽으로 다 발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걔네들이 동쪽 바다에 일본 내에 동해 바다밖에 발사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예. 고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일본을 넘어가면 또 외교적으로 난리가 날 거고요. 예. 그렇죠? 남쪽으로 쏘면 남한에다 쏘니까 그건 뭐 전쟁하자는 얘기일 거고. 예. 서쪽으로 쏘면은 뭐 중국 쪽으로 갈 거고. 북쪽으로 쏘면 러시아로 갈 테니까. 네. 지정학적으로 쏠 위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태양 동기 궤도라든가 저궤도로 비행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남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씁니다. 예. 남북으로 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예. 간축 위성을 이제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속해서 여러 개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릴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글쎄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사실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군 위성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게 한 기보단 두 기보단 10기, 10기보다 20기 있으면 보다 자주 자기들이 원하는 관측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로 남쪽하고 남쪽의 군사 시설 현황,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의 미군 기지라든가 그다음에 괌의 미군 기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관측을 해서 타격 목표로 삼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인공위성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찍기가 버거워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그렇지만 만일에 인공위성 뭐 5기, 10기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하루에 뭐 1시간 또는 2시간 내에도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지 위성, 여러 다중 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관측하는데 엄청 유리하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군사 정보를 엄청 자주 그리고 보다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군사위성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집으로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운영하겠다. 뭐 그건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